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공부법의 틀을 만들 수 있었던 제 지금 현재 이제 다른 분들하고 제 공부법의 방향성이 좀 다르죠, 그죠? 그 사고를 좀 알려준 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고시 공부를 이제 시작을 재입학을 해서 하게 될 때 처음에 이제 기틀을 잡을 수 있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다른 한 분은 제가 소개해드렸죠. 지난번에 이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하셨던 우리 이 박유규 검사님. 어떤 사법시험에서의 제가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 이제 그분은 좀 세부적으로 많이 잡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공부 틀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요즘 공부 유튜버 분들이나 공부법 가르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두 단계 정도 높은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데 좀 이렇게 사고가 좀 발달을 해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흐름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융합이 좀 잘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들을 다 예전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그걸 가지고 공부법을 배웠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공부법은 아직까지 정신이라든지 계획, 어떤 멘탈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많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자전거 설계도를 공부를 시키는 그런 공부법들, 좀 현혹시키는 공부법들이 많아요. 실제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실제 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데 이제 일본이 굉장히 많이 특화가 돼 있고 제가 좀 많이 배웠는데 거기 어떤 테두 같은 분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토 마코토라는 이제 분이시고 지금 이토 주쿠라는 이제 일본의 학원이 있어요. 원장, 숙장인데 주쿠조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원장이시고 그다음에 변호사,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동경대에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 법대에 돈이 이제 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시간 반씩 자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이 변호사는 4시간씩 자고 공부를 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야, 이 정도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저도 이제 이분을 보고 배운 건데 이렇게 자면 못 일어나요,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몸 위에 책을 올려놓고 이제 잔, 이러한 보고 제가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응시에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뭐 변협 헌법문제대책본부 부본부장 이런 거 이제 양력이 있으신데,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의 이제 공부법을 제가 오늘 중요한 어떤 사항들, 전체적으로 추렸을 때 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험 공부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일단 여기에 제가 뭐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이 일본에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봤던 게 2009년 뭐 10년도 그때였는데 그때 책을 봤을 때 이제 열심히 진짜 보다가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친구가 공부를 안 해서 친구 어머니가 책을 불태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이 원본이 없어요. 저는 이제 또 책은 읽지 않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너무 인상 깊었고 그 책은 제가 진짜 뭐 한 300번, 400번 본 것 같기 때문에 진짜 마르고 닳도록 봤기 때문에 제가 책의 내용을 웬만한 흐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들을 오늘 선정을 했는데 첫째, 공부가 아니라 공부법을 배워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쟤는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해서 걔가 어떤 잘하는 애를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주는 사람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걸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취지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공부법 책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진짜 공부법 책이고 두 번째 시험에는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 두 종류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이제 챕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당연한 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얘기가 있어요. 아는 문제는 사람은 맨날 맞힌다.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는 문제를 자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읽다 보니까 그 말이 이제 타당성이 나중에 제가 다른 데서 이제 검증을 좀 하게 됐는데 공부라는 거는 인생에 대한 위험이거든요. 공부해서 내가 몸이 좋아졌거나 기분이 좋아진 사람은 없어요. 피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여기서 벗어나려면 아는 거를 통해서 마음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그럼 대처하느냐.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공부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책에 써 있어요. 저도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옮긴 거라서 이 책에 정확히 요 워딩으로 써 있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오래됐긴 하죠. 그죠? 벌써 제가 2010년, 그러니까 12년 정도 됐던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때 이제 봤던 책인데 거기에 이제 모르는 문제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매뉴얼을 만드는 게 공부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냅다 많이 외워가지고 시험을 잘 치겠다라고 아직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 또는 맨 밑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냐.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나쁜 공부법이다.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이트를 한번 다 뒤져봤어요. 이분이 일본 분이니까.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 그때 제가 제 공부법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 책에는 인풋과 아웃풋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 이토 마코토라는 원장님 책에는. 근데 일본의 학원들을 보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나눠서 그 반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강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분명히 똑같은 시험 제도고 거의 같은 내용을 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본 사법시험 문제도 공부를 하거든요. 옛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법이 서로 다르구나. 그러니까 세분화가 돼 있구나.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배웠죠. 그때 인풋과 아웃풋을 나누는 걸 배웠고 우리나라에선 중고등학교 교육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력과 인출의 개념에 대해서 쓰시는 경우는 있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법에 연결을 못 시키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고 그런 분들이 좀 스스로 공부하신 게 오래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접목을 잘 못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진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풋과 아웃풋 그다음에 일본은 총 네 가지로 나눠요. 플랜, 인풋, 아웃풋, 프랙티스 이렇게 나눠요. 일본의 이제 법학 학원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공부법을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합격 수기를 그 틀에 넣고 분석을 한 거죠. 아, 이건 인풋에 대한 거네, 이건 아웃풋에 대한 거네, 이건 프랙티스 연습에 대한 거네, 이건 플랜에 대한 거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됐고, 요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토마코토 원장님 선생님 책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제가 진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암기에 대해서 제가 혁신을 좀 저한테 가져온 방법인데 제가 그 전까지는 암기를 잘 못했어요. 제가 현재도 제가 가끔씩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창원 갈 때가 있어요. 뭐 행사가 있다든지 재판 있을 때 갔는데 KTX 번호도 잘 안 외워져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오늘도 뭐 했냐면은 돈 같은 거를 이제 보내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 분명히 계좌번호를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진짜 몇 초도 안 되잖아요. 그 계좌번호 키고 화면 넘겨서 제 어플 키는데 기억이 안 돼. 근데 대신에 공부에 대한 건 제가 까먹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미지 암기법이에요. 첫째는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이제 한국명 책이 석세스 코드였는데 이 책에는 예시가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고 글만 써 있어요. 글만. 상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형광펜 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형광펜 어떻게 칠하는지 자기가 안 보여주시잖아. 이토 마코토 원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때 뭔지 몰랐는데 근데 이때 저한테 진짜 우연하게 이런 일이 찾아왔어요. 제가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 갔었는데 기일이었어요. 할아버지 기일이어서 제가 집에 갔는데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그때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제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재적당하고 재입학해서 들어왔을 때 1학년 수업부터 다시 다 들어야 됐어요. 근데 학점 인정되는 거 빼고 제가 그래서 계절 학기랑 2학기까지 풀로 수업을 다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수업을 다 들었을 때가 10월 말쯤 됐어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조금 끝냈을 때.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를 2차 준비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7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공부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기일에 갔는데 아버지 책장을 펼쳐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하실 때 보던 책을 펼쳐보니까 제가 구조와 독서법 이거 보고 배운 거거든요. 아버지가 완전 결벽증이 있으시다 싶을 정도로 엄청 깔끔한 분이신데 책이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이렇게 형광펜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목차마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토 마코토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형광펜 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분이 83년도인가 1년도에 합격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85년도에 합격을 하셨고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옛날 분들의 공부법들이 통하거든요. 이게 옛날 사람들 그 시대를 관통하는 공부법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토 선생님은 예시를 하나도 안 적어줬는데 아버지 책을 보고 이 뜻이구나.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이토 마코토 원장님이 일단 책을 펼치면 쭉 넘기면서 공부할 게 몇 개인지부터 파악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엄청 복잡한 거 고등학교 생물이든 물리든 뭐 아니면 대학의 법학이든 내가 어쨌든 경찰학이든 뭐든 공부하는 뭐 함수든 그게 뭐 수학이든 뭐든 일단 몇 챕터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몇 챕터인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챕터마다 형광펜을 칠하게 되고 머릿속 구획이 딱딱딱 나눠져요. 폴더가 만들어진 느낌이라는 거죠. 그걸 이 책을 보고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엄청 복잡한 것들 있죠. 그거를 보면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이미지로 정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토 마코토 선생님한테 꽂혀가지고 이제 이토 마코토 선생님의 법학 입문 교재를 다 샀어요. 근데 일본 법학 입문이니까 우리나라랑 안 맞겠죠. 근데 거기에 이미지가 딱 한 개 나온 거 한 개. 뭐가 나오냐? 네모 두 개인가가 이렇게 딱 나오고 나는 이런 걸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게 완전히 너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한번 글 읽는 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저기 그 뭐냐 우리 수능 국어 비문학이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읽냐면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항상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네모, 테트리스 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요거는 보니까 글이 모델링과 렌더링에 대한 거네. 근데 결국에 이걸 처리하는 게 GPU네.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위로 얹혀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토마코토 선생님 책이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네모 두 개 정도 글을 정리한 게 그것도 상법상 무슨 상인의 개념에 대한 거였는데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걸 그냥 네모 세 개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글을 읽을 때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냥 항상 머릿속으로 테트리스 한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아, 이거는 왼쪽이야. 이건 오른쪽이야. 아, 이건 밑이야. 아, 이거는 좀 더 넓네. 더 포함하겠네. 이런 습관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웠다. 어디서 배웠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한테 이제 영상을 자세히 만들어 달라, 법학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달라, 뭐의 비문학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공부법 진짜 요 딱 세 줄 보고 배웠어요. 요 세 줄 보고. 그래서 우연히 봤던 아까 요런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우리 얼마 전에 조병인 교수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누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되진 않는데 결국엔 내가 이 활자를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진짜 지식의 응집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응집력을 내가 가지려면 활자가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나에게 어떤 핵심적인 내가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영원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 목표를 추구한다고 싶은 것들을 내가 쭉 따라가야 공부가 늘어요. 그게 제가 저 지금 사실 책 전혀 안 보는데 아마 원래 워딩하고 되게 비슷할 거예요. 그 외운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꾼 문구들이고 공부법을 전체 틀을 만들어준 문구들이에요. 자, 다음에 슬럼프 극복법. 야,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이것도 제가 진짜 쇠방치로 뒤통수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 저는 맨날 슬럼프였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남들보다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기간이 너무 안 남았으니까 재입학했을 때가 사법시험 2차까지 2달 남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원 진학하는 거 군대 연기한다고 그래서 1학년 수업부터 다시 싹 다 들어가지고 계절학기 풀로 치워서 끝냈을 때 7개월 남았어요. 근데 이때 제가 그럼 공부하는데 항상 슬럼프겠죠. 근데 이토마코토 선생님 책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슬럼프가 왔다는 건 축하할 일이다. 그래서 이분이 좀 그 속담을 미쳤나?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슬럼프가 왔다는 건 잘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다는 취지로 써 있어요. 이게 잘 하던 사람만 이 떨어지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실제 그 책에 주안점을 좀 두고 있는 거는 내가 요것만 극복하면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근데 솔직히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책의 슬럼프랑 그다음에 좀 뒤에 가면 불안 요소는 꼭 종이에 써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는 불안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 책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써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 불안하다는 건 눈에 안 보여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그다음에 종이에 써보는 것의 효과를 알게 됐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모두 측정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슬럼프라는 게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14시간 했고 15시간 했고 16시간 했고 또 16시간 하고 15시간 했다 이러면은 14시간이 슬럼프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공부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비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30분에서 1시간씩 더 하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또 동생이 이제 또 NBA 이런 농구 이런 걸 좋아해서 선수들의 스탯을 관리를 해주거든요. 감독이.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왔다는 걸 축하할 일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내가 공부를 수행하고 있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야,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지치는 거야. 열심히 안 하는 영혼이 안 지쳐. 심리적으로 안 지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축하한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객관성, 메타인지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슬럼프 왔으니 축하해.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때 이런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요 두 개에서. 이게 객관화잖아요. 객관화. 종이에 써본다. 그 다음에 축한다는 거는 내가 기분이 이상한데 축하를 받는다는 거는 분리를 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그죠? 이 책에는 메타인지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이지. 이 책은 사실 공부법에 대한 내용보다 이런 의지와 긍정, 축복, 행복 이런 데 대한 내용이 훨씬 많고 제가 이제 시험이 되고 나서 법무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본 검사님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일본 검사님한테 혹시 이토주쿠 다니셨으니까 자기 와이프는 다녔는데 자기는 안 다녔대. 안 다녔대 그랬죠. 왜 그렇게 손사래를 치시냐. 그러니까 이토주쿠가 좀 종교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신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꾸 긍정과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게 주술적이어서 안 맞아서 안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일본 합격자의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 시험 합격자의 80% 정도가 이토주쿠 출신이에요.
70에서 80 사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 유명한 학원들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런 또 요소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여기에 또 좋은 것만 취해서 이제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이 뭐야 이거 사이비 종교 아니야 이런 느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첫째, 그래서 작은 성공 체험이 현재를 만든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진짜 너무 진짜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이 한계다라고 느낄 때 5분 더 하라. 제가 여러분들께 10분 더 하라고 말씀드리고 뭐 제가 한 방식, 제가 한 방식. 저는 야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할 때 이토 선생님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시험이 되지 않을까요? 이분 2년 준비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2배로 한 거예요. 5분. 잠은 제가 4시간 이하로 못 자겠더라고요.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어쨌든 지금이 한계다라고 느낄 때 5분 더 하라. 이거 저는 10분 더 했어요. 이게 언제 오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아 도저히 못하겠어. 강의 듣다 못하겠어. 이때 집중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 인지과학적으로 제가 인지심리학적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최신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하루 3시간만 보세요. 이토 선생님. 몸에 책을 올려놓고 잤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진짜 해보세요. 이거 해보시면은 저는 진짜 이가 흔들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실제 흔들리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뭐 씹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몸이 온몸에 세포가 깨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사람은 고통에 또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변호사님 그렇게 살면은 인생 수명이 줄어들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변호사님 쇼트 슬리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요즘 막 15시간 자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진짜 주말에 몰아서 자고 하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수명을 얼마만큼 살지 모르는데 어떤 수명을 진짜 1년에 공부를 내가 10년 하겠다는 사람은 뭐 모르겠는데 공부는 원래 1, 2년 안에 끝내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내가 그리고 굉장히 시험 직전에 뭐 두세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나는 그 정도 못하겠다는 각오 그런 각오가 없는 분들은 글쎄요. 그게 잠을 얼마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내가 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결연함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조금 들긴 했어요. 어쨌든 뭐 사람마다 좀 판단 기준 다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매일 하는 공부의 축적이 근성 있는 인내력을 만든다. 이게 이제 슬램덩크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단호한 결의, 근성 있는 인내력 뭐 이런 어떤 일본 특유의 조호감이 있어요. 그 감각에 이제 제가 그 감각을 또 좋아했고 그래서 저도 그래 요거 요게 나의 근성 있는 인내력을 만들고 이게 공부를 축적하고 내 꿈을 이루게 해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주변에 이제 공부를 조언을 또 해줄 기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솔직히 이제 공부를 첫째 시험 칠 때는 뭐 일주일 공부하고 둘째 시험 칠 때 열흘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 시험을 칠 때 이제 뭐 이 책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최대 한도로 노력해서 떨어졌던 방법을 바꾸면 된다. 이토 선생님이 2번째 붙었거든요 시험이. 근데 내가 몸 위에 책 올려놓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의 요소는 이제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 아닌 방법인데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 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른대요. 근데 이거를 측정을 하려면 진단을 하려면 일단 노력을 남보다는 무조건 많이 한 경우에만 방법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 사람 노력 때문에 안 된 거지 노력이 안 좋아서 안 됐는지 방법이 안 좋아서 안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군대를 그때 만약에 이제 다녀오면 시험은 저에게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군대를 다녀온다면 사법시험 폐지되고 저는 이제 로스쿨을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로스쿨 입학하고 3년 다니고 변호사 시험 또 준비해서 쳐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있을까? 어쨌든 그때 제가 뭐 어떤 재정적인 것도 저는 독립을 했으니까 돈을 제가 벌어서 제가 학비를 다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일단은 먼 훗날의 기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현재 그럼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나중에 내가 방법이 잘못된지 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운 좋게 딱 붙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올해 시험이 안 됐을 때 방법이 안 좋았나? 내 공부법이 잘못됐나? 강사님을 바꿀까가 아니라 나는 과연 노력이라는 변수를 내가 고정을 시킬 정도로 했는가? 여러분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챌린지가 있어요. 제가 2022년에 들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촌이라는 데 사는데 제가 이촌 1등 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촌 1등 되기 프로젝트. 무슨 말이냐면은 이촌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인생을 가장 열심히 한다는 프로젝트를 제가 세워서 지금 시작한 1월 중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촌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닐 수도 있겠죠. 어째 제 주관적 만족감이 저는 최대에 지금 달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과연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수험생은 맞으세요? 내가 전국 단위라고까지 하지 않게 얼마 전에 우리 김야마루 판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전국 단위까지라면 제가 얘기 안 하게 근데
여러분 동네에서는 최소한 1등 하셔야죠. 거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구성층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사람들조차 공부 노력해서 제끼지 못한다면 과연 전국 단위 시험에서 내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한번 제가 말씀을 또 영상으로 드리겠지만 우리 동네 1등 되기 프로젝트 이거 한번 2022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최대한도 노력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바꾸는 걸로. 자, 그다음 이것도 이게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도 진짜 많이 와닿았었는데 저는 이제 실제 이 책 때문이라는 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 제가 메모해둔 거 요거 하나 기억나서 오늘 썼는데 이제 포기하자고 마음 먹은 때가 실은 목표에 제일 가까운 때다. 저는 그때 뭘 느꼈냐? 이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와닿는 말이 사람은 오아시스 근처로 가면은 제일 많이 죽는다. 이 생각을 저는 어디서 봤던 건데 이걸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내가 죽을 정도로 죽고 싶고 막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 목표에 다 왔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면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들면은 화장실을 참았어요. 내가 막 넘버원을 화장실 가서 이제 보고 싶은데 막 이제 참을 때는 문제 없는데 화장실 보이면 그때 모든 긴장감이 풀리면서 막 진짜 위기가 오지 않나요? 더러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게 좀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토마코도 선생님 어떠셨어요? 참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인식들을 좀 전환을 시켜주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유지하시는 것도 뭐 물론 나쁘진 않지만 내가 다른 방법들도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야를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기 변호사였습니다.